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축구도 승리하고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다음 주 9,000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윤혜림 대표, 손창현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 항상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가 AI 반도체 탑2 플러스 ETF였습니다. ETF가 오늘 7% 넘는 또 급등세를 보이면서 수익권에 있습니다. 대표님, 보유 비중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이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 가져가 볼까요? 그럼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6월이 변동성 장세가 좀 심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ETF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6월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좀 개편을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게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이노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변동성의 개별주들을 갖고 있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 오히려 이런 ETF에 좀 비중을 실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제시를 했고 사실 6월 달보다는 7월 달에 조금 더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에서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 전망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휴전 협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오전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유가와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주말 동안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남아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FOMC 이벤트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증시의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그렇다면 그래도 우상향을 기대해 보면서 앞서 7월에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수는 만피까지 좀 가능할까요? 이런 출렁거림이 중간중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제 수출 데이터, 반도체 이런 수출 지표들을 보니까 여전히 이런 노이즈들이 다 거치고 나면은 기업들의 체력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겠구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는 다시 우상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6월 달에 아직도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변동성은 좀 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유럽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과의 이런 AI 패권 경쟁에서 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코스피도 좀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 그리고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오늘같이 또 갑자기 상승을 하는 등 지금 개별주들의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들 좀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지 투자를 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날에 뭔가 내가 주도주를 사겠다라고 보기보다는 또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선반영을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다음에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런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 다시 또 상승했던 종목들이 빠지고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때 주도주를 매매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으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6월에 체크해야 할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런 대형주 위주로는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대장주 안에서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두드러집니다. 여전히 10% 넘게 12%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33만 6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구글의 차세대 TPU 칩을 삼성전자에게 맡긴다, 일부 생산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 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네. 며칠 전에도 구글이 인텔의 TPU 칩을 맡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텔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전망도 말씀해 주시죠.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한 1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중심이 됐었던 이슈는 TPU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TSMC가 어느 정도 이제 AI 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빅테크 관련된 수주가 이미 다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AMD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록 3라든지 테슬라향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를 많이 받은 상태고, 이번에 이제 구글 TPU까지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가시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가 발표를 했죠. 역대급으로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라 2분기 실적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2분기 때 영업이익 80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게 눈높이가 상당히 더 높아졌습니다. 90조에서 100조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앞선 고점 37만 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분할 매수나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다시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어서 여전히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삼성전자가 전고점 지난주 화요일 2일에 기록했던 37만 7천 원을 뚫고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반도체 랠리가 이제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소부장주들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최근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후장 되면서 일부 소부장주들이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트렌드는 또 병목 현상입니다. 가장 먼저 이 병목 시기가 도래한 쪽이 FCBGA와 MLCC, HBM이다 보니까 이 관련 종목들이 이미 한번 시세가 강하게 튀었었는데요. 여전히 그 우상향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최근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증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차례대로 좀 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에게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병목 키워드를 봤을 때도 결국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HBM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고, 그리고 FCBGA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까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MLCC도 당연히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대형주 단에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좀 소부장 안에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심텍과 해성 DS를 지금 다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텍은 이제 메모리 기판 그리고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이기 때문에 결국 HBM이 이제 증설을 하면 기판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HBM에 대한 병목이 해결이 되면 당연히 기판 부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흐름도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오른 주식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해성 DS를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기판 그리고 리드 프레임 등 이쪽에 AI 서버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를 중심으로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은 심텍과 해성 DS를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손 팀장님은 소부장 안에서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소부장 관련돼서는 이제 전공정 관련돼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증착 장비가 좋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테스, 원익 IPS 상승을 했는데, 전공정 쪽만 무조건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공정으로 치중이 된 한미반도체나 HPSP 그리고 PSK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전공정에 이어서 후공정 쪽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대한 그 실적이 우호적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관련된 패키징이나 웨이퍼 테스트 쪽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하나마이크론이나 네페스 아크, 그리고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도 나름 괜찮습니다. 솔브레인이랄지 원익 QNC 그리고 월덱스 뭐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많이 실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라는 이유로 많이 못 올라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후공정 쪽에도 관심을 확대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AI 투자 사이클이 GPU에서 CPU, 이제 또 CPU에서 전력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력 설비 사이클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 변압기 3대장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손 팀장님, 네. 최근에 변압기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수익률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흐름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38%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마이너스 한 4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실적에 대한 눈높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준은 계속 받아가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어느 정도 속도의 차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AI 밸류체인 안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쪽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나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종목들은 한 차례 좀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도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순서의 차이지 이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랠리는 꾸준하게 우상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로봇을 비롯한 피지컬 AI 관련 종목들이 역시나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재순환 방안 이슈로 관련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세가 죽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금 지금 시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아서 삼성전자에서 챗GPT를 비롯해서 이런 AI를 잘 활용하는 그런 강연까지 연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카카오와 삼성전자, 네이버 사옥까지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피지컬 AI 관련 종목들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 볼까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샘 올트만이 온다고 해서 이걸 테마주 관점으로 안 보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황 관련주들도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이제 비교적 늦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SNS를 보면 젠슨황 천기를 걷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런 테마주 쫓아가는 매매의 관점이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AI 사이클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이익과 체력이 개선이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좀 길게 끌고 가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샘 올트만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네이버, 지금 카카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실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저는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긴 시계열로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도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최근에 실린 거래량들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했을 때 향후 뭐 5년 뒤에 우리가 40~50조의 영업이익을 내세우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단기 테마주, 일정주가 아닌 중장기적인 시계열로 투자를 해보신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피지컬 AI 대장주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현대모비스의 분위기가 또 좋고요. HL 만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콕 집어서 언급을 한 덕분에 현재도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 팀장님, 네. 후발주자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지 그리고 HL 만도가 유독 오늘 이렇게 시세가 강한 이유와 그 시세 연속성이 있을지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섹터 중에 가장 관심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쪽이 현대차 그룹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 종전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다시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우호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 내연기관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양호한 포트폴리오를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다.
여기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쪽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을 뭐 따져 본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현대차 그룹 쪽에 대한 피지컬 AI에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HL 만도에 대한 상승도 결국에는 피지컬 AI 쪽, 뭐 현대차 그룹 쪽과의 연계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HL 만도가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 AI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HL 클레무브라고 하는 자율주행 바탕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도 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가 하반기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HL 만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오션과 LCD 현대중공업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한국형 차길 구축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한화오션이 지금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LCD 현대중공업도 3%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린 대표님, 최근에 급락장 속에서도 그나마 조선주들은 잘 버텨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1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전고점까지 좀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오늘의 이런 이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실적은 좋은데 이제 먼저 너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어서 좀 견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KDDX 사업이 단순히 선도함 한 척을 수주한 게 아니라 약 한 7.8조 원 규모의 이런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기 때문에 선도함 사업자가 이제 향후 후속함 건조와 그리고 해외 수출 그리고 MRP 시장까지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이 이제 크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는 뭔가 상선 사이클이 아니라 이런 방산 사이클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획성 수주가 아닌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좀 상승을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선주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긴 시계열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조선주 안에서도 이런 MRO 관련 특수선 방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너무 좋은 기업인데 지금 이런 수급 쏠림화로 인해서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 그나마 시장을 보면서 다행인 건 6월에 변동성이 심해서 좀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수급 쏠림이 조금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속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하락장에 조금 견조하게 조선주들이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산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만큼 받고 지금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조금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조선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워낙 반도체주로 수급이 쏠려 있었다 보니까 다소 소외가 됐었는데요. 조선주들도 종목별로 압축을 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 또 코스닥에서 반등하는 섹터 중 하나죠. 제약바이오가 어제 알테오젠이 10% 넘게 또 급등을 하길래 본격 제약바이오도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오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손 팀장님, 네. 최근에 로봇주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많이 된 것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인데 아직도 이제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말고는 기술 수출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쪽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 수출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기술 수출을 이미 진행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좀 탑티어 관련된 종목들로 편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회 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회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또 내는지도 한번 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전같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모든 섹터가 다 상승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 수출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쌓이는 종목들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해드린 그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이제 간밤 미증시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남은 오후장에 미리 좀 팔고 떠나야 할지 아니면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더 보유할지 우리 윤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오후장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역대 최대 IPO이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하고 바로 뭔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좀 관심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수급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럼 다음 주에 수익을 좀 노려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진입을 할까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 손실분은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수익이신 분들도 결국엔 언젠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거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한 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뭐 중장기 관점으로 우주 산업에 배팅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창현 팀장님의 탑픽주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오늘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었던 이오테크닉스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네. 뭐 이미 13% 이상 많이 올라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 흐름 자체가 그런 점에서 분할적으로 57만 원에서 56만 원 정도 분할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반도체 증설 투자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이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 마커나 이 뭐 레이저 어닐링 드릴러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오테크닉스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가져왔고요. 이제 구글의 TPU 생산 수주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주 말고 우선주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주가 본주와의 계리율이 한 30% 이상이기 때문에 계리율이 축소가 된다면 본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